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KYB 업체 공개 못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하고 업비트, 빗썸 여기도 상장을 못하는 진짜 실질적인 그런 이유들을 같이 포함해서 한번 제가 이번 시간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이 코인 시장에 대한 뉴스를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건데, 온체인 은행 위파이 CEO 일본 암호화폐 규제에서 한국에 뒤처졌다라고 얘기하죠. 일본의 특유의 느리고 위험을 회피하는 시스템은 암호화폐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로 인해 스타트업 유동성이 해외로 밀려날 것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암호화폐 소득에 최대 55% 세율을 부과하는 것보다 이러한 시스템의 비율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일본도 이 규제가 은근히 심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자, 외신, 이더리움 회복세, ETF발 자금 유입 효과라고 해서 전날 나왔던 기사인데, 현물 ETF, 미국 현물 ETF로 대규모 자금이 주요했다고 디크립트가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16일 연속 순유입세라는 거, 그리고 현물 ETF로 순유입된 자금은 7천만 달러에 그쳤고 5일 중에 3일은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단기 관점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발 자금 유입 모멘텀은 유지될 수 있고, 하지만 메릴린치하고 웰스파고 등 와이어하우스 플랫폼이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로 돌아올 것이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이더리움은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이런 부연 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알트 불장의 시작에 신호탄을 날린 게 바로 이더리움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씩 뭔가 주춤한 듯한 모습, 그리고 이더리움은 또 반대로 약간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뭐 보면은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3,746달러,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전전날 밤이죠. 전전날 밤에 아주 그냥 녹아내린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와, 전전날 밤에는 진짜 저도 최악이었는데, 밤부터 해서 그 새벽까지 쭉, 어제 이제 새벽까지죠. 장난 아니었는데, 와, 그때 3,600 뭐 이렇게 또 찍었다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이더리움은 다시 3,746달러, 그리고 솔라나가 185달러, 뭐 리플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쭉 보시면 돼요. 보다가 지금 보면은 카르다노 0.82달러, 그리고 쭉 내려서 우리가 파이코인 한번 봐볼게요. 파이코인 35위 0.4401달러. 여기서 뭔가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뭔가 좀 플러스가 나서 확 오르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역시도 지금 니콜라스 코칼리스 뭔가 발언도 없고 약간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볼 거는, 현재 0.4405달러, 뭔가 이렇게 그 차트만 봤을 때는 1시간 봉이거든요. 이거 거의 뭐 약간 팍 오르는 척해서 여기 그때 갔다가 지금 다시 또 떨어져서 회귀해서 여기 지금 0.43달러대에서 0.44달러대, 그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박스권을 좀 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의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일단 지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전날과 비교하면은 1516만 개였던 지갑이 총합 토탈로 보면 1520만 개로 많이 늘어났어요, 생각보다. 근데 요건 이제 마이그레이션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고, 요 수량 자체에 대한 게 고래가 늘어난 거는 락업 물량도 상당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79993 319인데, 자, 179993 320에서 319에서 320으로 돌고래가 늘어났고, 5687하고 21만 1000인데, 자, 5687하고 21만 1000인데 많이 늘어났죠. 참치하고 물고기도.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건 상당히 또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다 팔지 않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라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월별 월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락업 해제도 지금 거의 7월 물량은 소화가 된 상태. 8월, 9월 달이 좀 중요한데, 이 8월, 9월 달에 8월 달부터 뭔가 움직임이 상승세가 없으면은 아마 9월 달, 10월 달 여기 락업 물량이라는 또 그런 영향력을 받아버려가지고 가격에 대한 상승이 없이 좀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게 이제 8월, 9월부터 해서 지금 2월까지
계속 1억 개대 지금 평균적으로 1억 개가 넘는 물량, 한 1억 500만 개에서 1000만 개 정도 거의 되는 이런 물량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 1억 1000만 개가 맞겠네요. 이런 물량들은 5, 6, 7월에 2억 2천만 개, 2억 3천만 개 이렇게 됐던 거에 비하면은 확실히 반토막이기 때문에 가격은 어느 정도 오를 가능성, 이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근데 락업 해제만 가지고 기대를 하면 안 되고, 코어 팀의 어떤 좀 일정의 일련의 발표, 좋은 발표들이 있어야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상태에서 7월 26일 락업 해제 물량, 7월 25일에는 1790만 개, 그래도 상당히 또 많이 됐다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26일에는 857만 개, 이렇게 락업 해제가 됐다라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의 뭐 팔로우 수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만 여기서 좀 두드러지게 볼 거는, 파이코어 팀은 434만인데 도지코인은 지금 438만 8.9만이죠. 이제 5만 차이로 다시 벌어졌다라는 거, 뭐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4만이었다, 그죠?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어거스틴 니어 해가지고 돼 있는데, 8월이 다가왔다. 새로운 채굴 가격 조정이 예정돼 있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얼마나 올라갈까요? 하는데, 저 사실 봤을 때는 채굴량의 상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랄까요? 뭐 파일을 예전보다 채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많은 유저들이 좀 떠났다라는 이런 분석과 해석들이 좀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여기 좀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보면 다월드님이 한편 올려주신 내용인데, 최근 파이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상승장 속에서 이 시기를 진정한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가 최저점에 있을 때 돈을 축적한 사람들이 가장 큰 만족을 얻고 떠납니다. 가격과 관심이 모두 최저점에 있을 때 가격이 0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결국 상승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생태계에 있습니다. 파이코어 팀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커뮤니티는 여전히 건재하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파이의 값은 정말 0이 될까요? 상승할까요? 답은 간단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지금 요 표시를 해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그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요거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때는 상장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의 그런 관심도, 이게 전 세계적인 관심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파이코인이라는 무료 채굴 코인이 상장을 했다. 이거 되게 의미심장하죠. 100이에요, 100. 엄청난데, 이때 당시에 제 그 생방송 동시 시청자 수도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조회수로만 무려 20만 회가 넘어갔고, 그 다음에 동시에 접속한 사람이 1만 명이 넘어갔어요. 웬만한 선물 거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진짜 어지간한 유튜버, 대형 유튜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 시청을 했다라는 건 상당히 또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로 리조트 숙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클럽 ES 리조트 숙박 1박 이상 가능하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요청한 날짜 인터넷 예약으로 요금 확인 후에 이용 확정 시 파일을 전송한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요거 그 좀 봐야 될 거는, 참 이게 지금 요렇게 파이로 결제할 수 있다 했지만, 예전에야 파이의 가치가 그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상이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뭐 되게 긍정적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파이로 결제한다? 막말로 얘기하면 그냥 현금 돈 주고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어팀 할 일이 매번 이런 거임, 또 해야 해 하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 알림, 체크리스트 소유권 확인, 이걸 또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 상당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계속 롤백하고 계속 뭘 인증을 다시 하고 검증하고, 이건 끝도 없는 것 같고, KYB 왜 공개를 안 할까요?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요. KYB를 공개를 안 하는 이유, 지금 보면은 텔톡 같은 경우에는 KYB 인증받은 거 확실해 하니까, 파이네트워크의 KYB 인증을 완료했다고 여러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 언급이 된 거는 텔톡 자체가 파이네트워크 KYB 인증이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를 통해 뭐 규제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을 시사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거는 당시에 여러분들 KYB 같은 경우에도 주의사항이나 이런 게 올라온 게 있었어요. 이 KYB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인증이 된 업체,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KYB를 통해 검증되고 파이와 연동된 사업체는 다음과 같다. 파이 메인넷이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사업체와 소통할 때는 항상 이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란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지금 이 업체 외에는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뭐 텔톡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이 목록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발표를 왜 빨리 안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맹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게 파이 월렛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처음에 바로 이게 발표가 나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올라왔는데, 뭔가 그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는 코어 팀이 움직이려는 듯한 그런 느낌과 뭔가 모양새도 같이 동반을 한다는 거예요. 텔톡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런 거를 제가 구경을 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텔톡 자체에서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했는데 코어팀이 발표를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 이런 거라고 봐요. 코어팀이 발표를 해야 되는 거면은 빨리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다른 것들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진작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요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이 확률상 텔톡이 아닐 거라 보고, 왜 그런 업체 가지고 있던 걸 발표를 안 하냐, 호재거리 발표하다 살 거냐, 그것도 아닌 거는, 결국에 KYB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발표되면 그 즉시 얘기를 하고 업체에서도 자랑을 해요. 우리 파이 네트워크하고 KYB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KYB를 댄 그런 협약 업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는 가능성을 그쪽에 좀 많이 염두를 하고 있고요. 한편 바이낸스의 상장도 못하는 주제, 광고충이 맞는 듯 사기꾼, 니콜라스 코칼리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니콜라스, 그쵸? 근데 바이낸스의 상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코어팀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이 느낌도 있는 거고,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이 업비트 비썸은 지금 상장 요건 자체가 이슈가 없어야 되는 거, 가장 크게 보면 그래요. 이슈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어의 정서에 맞게 돼 있냐 했을 때 그런 것도 좀 사실 부족한 부분, 이런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부수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감사 같은 것도 받지 않았던 이런 것도 사실 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한편 이제 바이낸스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바이낸스는 뭐 상장피를 줬네 안 줬네, 상장피가 너무 비싸네 안 비싸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바이낸스도 논란의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좀 클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다, 이걸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저는 상장피, 이 돈에 대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명 탑10 안에 드는 거래소 중에요, 알고 있는 거래소 관계자가 한 분 있는데, 그 거래소 관계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 거래소 기준으로 상장피 진짜 실제로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그래야지 상장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새는 상장하려고 하면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실제 이게 지금 작년 기준 얘기예요. 작년 기준 얘기인데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올랐을 수도 있지만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24년도 기준에서는 상장피가 3천만 원을 내야 된다. 근데 그 외에 이제 플러스 3천만 원이면 코인이 상장되는 게 플러스 이제 알파로 해가지고 그냥 부수적인 그런 서류 제출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겠죠. 정보나 이런 것들 티커 알고 있어야 뭔가 상장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 뭐 자료 제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점점 너도 나도 그런 코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장피 자체가 그렇게 쉽게 또 내려가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초창기에는 제가 알고 있던 게 5천만 원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인 막 1억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나 제 뇌피셜, 1억은 뇌피셜이기 때문에 5천만 원하고 3천만 원 정도만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돈조차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 바이낸스예요. 왜냐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일반적인 그냥 민코인들도 막 상장을 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뭐다? 최근에 이제 본덱스 같은 경우에도 뭐 상장이 잠깐 됐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본덱스 같은 경우 잘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었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영상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은 실제로 코인 마켓캡에서 본덱스 검색했을 때 바이낸스가 떠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파이코인이 상장을 못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 없거나, 아니면 상장피, 돈적인 부분이 안 되거나, 이건데 저는 이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뭐 능력이 안 되거나 이건 둘째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바이낸스에 애초에 등용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바이낸스에서 설레발을 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긴급 파이 초특급 악재 등장해서 제가 샀습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샀다고 이걸 악재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용자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기본 지금 30 한 2도 이상씩은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것 같고, 수도권 지역을 대충 보면 평균적으로 35도 이상. 오늘도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는 막 38도까지 올라간 데도 있었고, 체감 온도는 거의 40도에 육박하고, 뭐 경기도 광주인가요? 어디 쪽에는 보니 엄청나게 41도까지 넘어갔던 이런 좀 현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더위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더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제가 원래는 그 양산이라는 거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살면서. 와, 이거는 그냥 그 여성분들이 한 번씩 쓰고 아니면 아주머니 분들이 이제 쓰고 이렇다고 좀 생각을 하고, 아니 뭐 그냥 우산 쓰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달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어제는 양산을 꺼내 들게 되는 그런 첫 현상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들 더위 좀 유의하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추위보다는 더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은근히 더위에 제가 약해가지고 참 올 여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극복해보고 또 코인 시장도 많이 오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